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학여행학원의 원장 김상을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첫 시간인데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고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방법으로 따라와 주시게 되면은 수학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학생들을 거의 20년 이상 지도를 해왔는데,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이 대다수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그 친구들이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의 수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념 위주의 수학을 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개념 위주의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개념들을 학생들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방법, 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코치를 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강의 설명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공부하게 될 수학의 내용들이 이렇게 크게 6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시는 겁니다. 자, 목차를 보시게 되면 공부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순서를 외우세요. 일단 뼈대를 익히는 겁니다. 소인수 분해. 이 소인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1단원 제목이 소인수 분해래. 뭔가 있겠죠.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 2단원이 뭐냐? 정수와 유리수. 2단원은 하여튼간 수에 대한 거구나. 정수하고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 자, 3단원은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이게 3단원이구나. 그 다음에 4단원은 1차 방정식이구나. 1차 방정식. 그러면 3단원, 4단원은 하여튼 간에 식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 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단원 좌표와 그래프. 좌표와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이거는 익숙한데? 6학년 과정에서 공부했었죠. 정비례, 반비례. X하고 Y의 관계. 정비례, 반비례. 그래서 이제 크게 6단원인데, 자, 우리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야. 안 보고 쓰는 연습해. 자, 1단원은 소인수 분해. 2단원 수에 가는 거 있죠. 정수와 유리수. 3단원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을 공부하고, 4단원은 뭐였죠? 1차 방정식이었어. 1차 방정식. 뭔지 모르겠어. 그때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외워두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의미를 찾고 살을 붙이는 거예요. 5단원은 뭐야? 좌표와 그래프. 좌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한대요. 6단원은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선생님처럼 안 보고 쓰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연습을 하세요. 3번이고 4번이고 쓰세요. 백지에다가.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순서대로 써진다면 일단 목차는 여러분들이 외우신 거예요. 자, 목차를 외웠어요. 그럼 뼈대를 일단 갖춘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공략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소인수 분해 파트까지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아예 통째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자, 이렇게 옮겨온 이유는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본인 것으로 어떻게 소화를 하고 만드는 것인지,
즉 책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소개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스스로 한번 책을 보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복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소인수 분해. 도대체 소인수 분해가 뭐였지? 이 설명이 아래에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소수와 합성수래. 소인수인데 갑자기 소수네? 그래, 하여튼 소수가 뭔지 보자고. 소수, 1보다 큰, 1보다.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걸 정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수가 뭔지 몰랐어. 근데 설명이 나왔어. 이건 바로 정의야. 정의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정의는 뭐라고? 정의. 용어의 뜻. 반드시 외워라. 그게 바로 기본 실력이 되는 겁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큰 의미가 알겠어. 약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자,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밑에 있는 예를 보는 거야. 소수라고 써 있잖아. 2, 3, 5, 7, 11 나왔지? 그럼 다시 2라고 하는 걸 이 문장대로 읽어볼게요. 2, 1보다 커. 그래, 1보다 크네? 큰 자연수 맞지? 그 다음에 2의 약수는 1과 2잖아. 약수가 1과 2. 자기 자신 2구나. 3 볼까? 3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3이잖아. 약수가 1과 3 자기 자신. 이런 뜻이구나, 소수란. 5는 약수가 1하고 5야. 1과 5인 자기 자신. 7은 약수가 1하고 7이야. 1과 자기 자신. 근데 왜 4는 안 되지? 4는 약수가 1, 4, 2외에도 뭐가 있다? 2가 있으니까 4는 소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2, 3, 5, 7, 11. 그럼 11 다음에 뭐가 있을까? 12는 약수가 2도 있고 3도 있으니까 안 되겠죠. 13은 바로 13이 약수가 1과 13 자기 자신 밖에 없으니까 바로 13이 소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보고 문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소수가 뭔 뜻인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자, 설명 읽고 파악이 안 되면 반드시 예시문이라든가 관련된 그림이나 그 다음에 뭐 식을 보시고 그 말 뜻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이거를 안 보고 써보는 거예요. 공부했어 이제. 그럼 이 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내 것이 되려면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소수란 뭐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인 수. 핵심어가 뭐냐? 소수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큰 자연수 중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다. 이렇게 이제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이 소수라는 개념이 내게 된 겁니다. 본인께 된 거예요. 알겠죠? 꼭 반드시 이렇게 익히신 다음에 안 보고 쓰는 연습하세요. 선생님 준 노트에다가 연습 자꾸 해보는 거야. 안 보고. 자, 두 번째 이제 합성수야. 자, 합성수는 뭐야? 역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그러니까 이제 1보다 큰 것 중에서 이거 소수 아닌 거니까 3과 5 사이에 있는 4. 그 다음에 5와 7 사이에 있는 6. 그 다음에 7하고 11 사이에 있는 8, 9, 10. 이게 바로 합성수구나.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소수는 약수가 2개야. 그러네. 1과 자기 자신이니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거니까 당연히 모든 소수는 약수가 2개구나. 모든 소수는 약수가 2개. 달리 해석하면 소수는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2개뿐인 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네. 소수는 약수가 2개뿐인 수.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그렇잖아. 4, 6, 8, 9, 10도 모두 다 약수가 3개 이상이네. 합성수는 다른 의미로 약수가 뭐라고? 3개 이상인 수.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거 또 다시 뭐야? 또 복습해보는 거야. 안 보고 써보는 거야. 자, 눈을 딱 감으시고. 아니면 백지에다 쓰시는 거예요. 자, 저부터 할게요.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합성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달리 표현하게 되면 소수는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2개 뿐인 수.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소수 합성수에 대해서 공부가 끝난 겁니다. 자, 참고사항 또 볼게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렇지. 1은 여기 소수의 개념 1보다 큰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야?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연수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자면 굳이 뭐가 있다?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고 그리고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1까지 바로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 종류가 이렇게 3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네. 두 번째, 2는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소수이다. 그러네. 소수 중에서 2만 짝수죠. 그리고 소수 중 가장 작은 수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사항.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에 따라 분류하여 보자. 약수의 개수가 1개인 거는 1밖에 없잖아. 1. 유일하게.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이걸 소수라고 하죠. 뭐가 있어? 1, 2, 3, 5, 7, 11,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 다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뭐라고 한다? 합성수라고 한다. 자, 소수 중에서, 아니,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거니까 4 빠진 거 쓰면 된다 이거지. 6, 8, 9, 10, 12, 14, 15, 16, 18, 그리고 24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반복만큼 좋은 게 없다고 했어요. 자, 이제 지금 이 백지에다가 방금 전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훈련하시다 보면은 개념이 정말 튼튼해지고요. 수학이 정말 쉬워져요. 자, 보세요. 소수가 뭐라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뭐가? 약수라고 하는 건 뭐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잖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수라고 쓰면 되거죠. 그리고 정리해보면은 약수가 몇 개 뿐인 수다? 약수가죠. 약수가 2개 뿐인 수. 이렇게 해도 정리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굳이 쓴다면은 2, 3, 5, 7, 11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2라고 하는 수는 소수 중 유일한 짝수이고 소수 중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합성수죠.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또 다른 말로는 약수가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왜냐하면 정의에서 둘 다 1보다 큰 그랬으니까. 얘는 약수 개수가 1개밖에 없잖아. 1밖에 없으니까.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합성수 1을 모두 모아서 뭐라고 한다? 자연수라고 한다. 자연수를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백지를 써보는 거야. 공부한 거를.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뒤에 있는 부분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